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허정혁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2부를 저희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전일두 팀장님과 함께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앞서 만나뵌 두 분과 그리고 트리플라잇 이은화 공동대표님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온오프라인으로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보니까 한 80여 분 정도 실시간으로 접속해 계시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지금 임팩트 측정과 리포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희 생태계뿐만 아니고 모든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측정이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정량화를 해야 할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임팩트 리포트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측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구나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팩트 측정이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까? 우리 조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같은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측정의 본질이 굉장히 명료해졌는데요. 혹시 여기 앞에 계신 두 대표님이나 디렉터님께서 발제 이유 또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은하 대표님. 저는 오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인비저닝 파트너스 발표를 들으면서 인비저닝 파트너스가 어떻게 임팩트 투자사로는 좀 드물게 매년 임팩트 리포트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니까 그 이유를 너무 잘 알 것 같고 이렇게 항상 임팩트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요. 또 저희가 그 임팩트 측정할 때 아까 김경화 공동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Y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왜 이거를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풀려고 하시는지 그 맥락이 사실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것들이 좀 모호한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점검하시고 Y와 그 맥락에 집중하신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거를 잘 말씀해 주셔서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 전일두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라이언스 전일주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 저는 전에 한번 또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배우는 게 진짜 많고 그 뭐랄까 보통 임팩트 측정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인 걸 사실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오히려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금 저기 이은하 대표님이 잠깐 이제 인비저닝 파트너스 어떻게 이제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곳이 이제 어떤 부분은 되게 또 같은 걸 얘기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조금 다른 지점을 얘기하셨는데 제 사실 마저 서로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김경화 대표님도 어떻게 인비저닝 파트너스 발표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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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발제를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상적인 것이 이제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단계에 해당되는 곳이 인비저닝 파트너스구나. 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네. 사실은 저도 되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되게 저희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정말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되게 내부에서 소통하시기에도 많은 밀도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말 그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조직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되게 기쁜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고, 또 특히 또 발간하신 임팩트 리포트가 채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보셨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수미 디렉터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한번. 사실 그 트리플라잇 이름이 사실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관들에서 정말 임팩트 리포트 메시지를 내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면 트리플라잇에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오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발제를 하기 전에 오기 전에도 퀄리티 있는 임팩트 리포팅이 무엇인가 사실 글로벌리는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그 어떤 벤치마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물론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제가 발제할 때 주요 포인트는 측정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논의들과 관점들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측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 정교화하려는 과정들 안에서 벤치마크가 있어야 사실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히려 트리플라잇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한 데이터 기반들의 분석들을 하시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의 정보들을 취합하시고 그걸 분석하시게 될 테니까 벤치마크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임팩트 리포트를 발행하신 것들을 봤을 때에 저거를 나도 할 수 있나? 혹은 우리도 저거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그 생각을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저는 사실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제가 임팩트 리포트 쓰는 걸 해봤었는데 사실 쓰기 전에는 이게 되게 그래도 디자인은 몰라도 내용은 좀 따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사실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엄청 쩔쩔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트리플라잇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들여서 잠깐씩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 이를테면 이제 임팩트 리포트를 하나 작성할 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든가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해봤을 때에 어떤 부분에 공이 좀 특히 많이 들어간다, 어떤 부분이 좀 더 까다롭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는지. 네. 네,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임팩트 리포팅의 제작 과정은 그 저희들이 만약에 만나야 되는 포트폴리오사들이 얼마나 몇 곳인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되게 신기하게도 지금은 거의 약간 컨설팅이나 자문이 오히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앞단의 일들 뭐 임팩트 KPI를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신 단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따지면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뭐 임팩트 리포팅 작업들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2곳 정도 기준으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을 아마 여기 이제 투자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아마 대표자분들이 되게 편차가 크시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또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레인지들은 다들 이제 뭐 투자사에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많은 좀 온도차가 있다는 거. 사실 근데 그런 과정이 오히려 임팩트 평가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 정말 이 조직이 임팩트를 정말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는 간접적으로 임팩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본 조직만 한 거의 한 200곳이 가까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고도화해야겠지만 뭐 그레이한 영역이라고 하죠. 진짜 이게 임팩트 투자에서 다뤄야 되는 지점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는 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이제 뭐 투자사에게도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뭐 굉장히 집요하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분에게도 여쭤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셨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무래도 투자가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저희는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사전에 조금 진행되면 좀 더 좋겠다. 아마 임비전님 파트너스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좀 더. 네, 거의 대부분 김경화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회 문제가 기술되어 있으면 뒤에 이제 임팩트적으로 설명하기도 되게 쉽고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진짜 이게 사회 문제인가? 이거를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불명확한 기업들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좀 어렵고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비저닝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 앞에서 일단 투자에 대한 이런 검토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여부에 대해서 이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리플라이트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후에 리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으로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저런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나 어떤 조직 문화가 사실은 있어야 저게 가능한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대외협력의 어떤 기능들을 주로 하느냐라는 장표에서 사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해요. 제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부 팀들하고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안들을 맥락에 맞게 제가 다 알고 있어야 소통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쉽게 풀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부에서 실제 하는 그 일들의 거의 대부분에 같이 참관하고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투자팀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공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IR부터 투심이 열리는 자리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참관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IR 하러 오셨던 대표님들께 대외협력 담당자까지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노심초사하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끊임없는 인풋으로 저한테 쌓이는 거 제가 사실은 같이 팀하고 협업해서 하는 일이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고도화하는 과정들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마련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결국에 소통의 접점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부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일부만 알고는 정보를 잘 맥락에 맞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임팩트 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담당자나 실무자나 조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훨씬 더 맞는 소통의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하나씩 드렸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실무적인 거나 혹은 다른 뭐 의미적인 것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그 뭔가 망설이시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 정영님 혹시 그러면 사전 질문이나 혹은 뭐 온라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60여 분 정도 지금 참여해 주시면서 다양한 질의들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대부분 지금 좀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임팩트 리포트라는 게 되게 좀 창업 초기라든지 스타트업 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지금 문재원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질문이 긴데요. 임팩트 리포팅에 접근 시 기반이 다져진 기초가 있는 회사들이야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쉽지만 정말 극초기 스타트업들은 어떠한 기회도 못 잡고 있고 이들한테는 좀 그림의 떡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들을 위한 뭐 방법이라든지 혹시 프로그램 혹은 뭔가 노하우 이런 게 없을까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김경환 대표님 혹은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포인트 같은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좀 준비 단계인 곳들도 많고 해서
저희도 이걸 임팩트 리포트라고 설명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블루프린트란 이제 청사진을 이제 좀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들은 그래서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비즈니스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작동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것들을 이제 명문화하는 작업들을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6개월 후에는 뭐 혹은 1년 후에는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투자사에 이제 내놓아야 되겠죠. 아마 그런 식의 이제 관점으로 진행을 했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초창기는 사실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런 철학을 정리하거나 임팩트를 정의하는 것들은 초기 기업에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이게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임팩트 리포트를 발행할 때 혹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에 대한 질문도 지금 주셨는데요. 혹시 우수미 디렉터님 잠깐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임팩트 분석이나 리포트를 도와주시는 전문적인 외부 기관이 트리플라이트 같은 곳에서 하시는 곳들이 계시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컨텐츠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는 것 작성하는 것 모두 전부 인하우스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팩트 리포트를 책자를 발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 정말 제작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지류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어떤 규모로 몇 장을 몇 부를 뭐 이렇게 사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사실 너무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작하는 순수한 비용 정도를 들여서 사실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그 물리적인 책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컨텐츠화해서 그건 요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채널들이 있으시니까요. 그게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좀 더 새로운 형태가 됐든 그것들은 그 맞게 취사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초기 기업인데 우리의 지향성을 잘 소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큰 비용을 들여서 리포트를 제작한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틀을 깨시고 다른 채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사전 신청 받을 때 온라인에서 사전 질의 남겨주신 분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봤는데요. 엄소희님께서 임팩트 리포트를 정리하다 보면 정량적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정성적 성과를 잘 드러내는 방법은 없을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은하 대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뭐 아산나눔재단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이제 HGI 때도 그렇지만은 사실 정량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들이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맥락도 사실은 포함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그 문제를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만나서 그분들의 정성적인 이야기를 듣고 혹은 그 분들 이야기 속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 그 린데이터 방식으로 핵심 질문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담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그 기존에 썼던 글,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차구하는 임팩트가 뭘지라는 것들을 이제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도 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임팩트를 그렇게 부차적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을 하자면 그 린데이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까 발표에도 나왔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린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측정에 대한 임팩트 측정에 대한 오해가 좀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임팩트 측정은 되게 크게는 이제 화폐적 방법이 있고 그것이 가장 뭐 몇억 원 나오는 게 굉장히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량적인 방법, 뭐 정성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SDG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 임팩트 측정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그 장벽들이 조금 낮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특히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나 또 뭐 임팩트 지향 조직들은 이제 우리의 임팩트를 화폐화하기에는 되게 그렇게는 너무 적게 나온다 임팩트가 이런 식의 고민들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 우리들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정말 훌륭한 임팩트를 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린데이터 방법들을 좀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정말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임팩트 퀘션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설계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임팩트 프레임에 따라서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질문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답변들을 뭐 주관식으로도 받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아까 워드 클라우드 방식도 있지만 뭔가 아예 이제 그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보여주는 서베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소통이 될 때가 있고요. 그 질문을 되게 던지는 것들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아산나눔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 여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되게 알리는 데 되게 중요한 임팩트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답변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우선 첫째로는 저희 뭐 임팩트 리포트 안에다 그 내용을 담았지만 작년에 1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시진 않으셨지만 뭐 그거를 가지고 포토월에다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아산나눔재단의 임팩트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좀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린 데이터에서 린 하다는 게 그러면 데이터를 그렇게 여러 가지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때 맞춰서 사용하신다의 의미인가요? 린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만약에 중학생에게 뭐 질문을 던질 때 적합한 또 방식과 질문과 그리고 뭐 수단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단이라는 게 이제 그 이해관계자 그 수에 따라서 이게 전화로 하는 게 좋을지 인터뷰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설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다양한 방식을 좀 설명해주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 사실 이걸 설문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기획하는 사람의 역량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트리플라이트나 뭐 인비저닝 파트너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일반 투자사나 기업들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이 되는데 어렵겠죠? 어떨까요? 저도 약간 거기 덧붙여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임팩트 리포트라든지 혹은 뭐 로컬 기업이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회성을 띠는 이런 곳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다들 처음에 대표님들께서 의지를 갖고 시작하시다가 어렵다라고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임팩트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다 보면 뭐 기준도 잡아야 되고 뭔가 정의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면 이제 기운도 없고 뭐 이제 그 의지가 없어질 텐데 보통 이런 임팩트 리포트를 꾸준히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어떤 뭔가 동기라든지 뭔가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그런 게 될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혹시 디렉터님. 이미 말씀을 사실 많이 드린 내용이 또 중복적으로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팩트적인 소통 물론 그 창업자 혹은 CEO 조직의 리더십 팀들이 얼마나 임팩트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느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에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와 분리해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곳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에 사회를 거쳐서 어떤 결과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지를 그려보고 그 과정들을 설명해보고 이러는 과정 자체는 사실 비즈니스와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 정리되어 있고 내부 팀들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잘 공유되어 있어야 같은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높아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팩트 리포트는 어떤 그 자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비단 임팩트를 지향하시는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불가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반복적으로 자문해 보시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점검이자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에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이시는데도 당연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Y를 계속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사전 질의 이런 것들을 받아봤는데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앞에 계신 세 분께 질의하실 그런 내용은 없으실까요? 오늘 그 각 회사에서 어떻게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고 무엇을 중시하시는지 들려주셨는데요.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두 회사의 사례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트리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3의 전문가 그룹에서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고 인비저닝은 투자사의 입장에서 이제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각각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어떤 주의할 점이라든지 한계의 점도 또 체감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임팩트 리포트를 어떤 상황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 회사 입장에서 들려주실 만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대표님, 회사, 조직의 어떤 임팩트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관심, 얼마나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변의 법칙,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이나 그 뒤에 이제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임팩트 지향 조직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임팩트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의식, 그다음에 임팩트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비즈니스에서 잘 녹일 건지, 어떻게 운영 전략에서 잘 이거를 활용해 나갈 건지, 잘 할 건지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상시적으로 아까 이제 굉장히 잘한 케이스인데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정량적인 그 지표도 이게 매년 똑같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그다음에 하다 보면 아 이런 거는 또 보완이 돼야 되겠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철학 안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표자나 조직이 임팩트가 좀 불명확한 케이스들이 저희가 조금 많이 봐서 그런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도 봐서도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임팩트에 대한 검증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얘기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보이면 굉장히 보람차고요. 의미 있고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리고 뭔가 검증해서 이렇게 하셔라라고 해도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리포트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표님 혹은 그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철학과 마인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리소스 분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거를 딱 주관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여력이 없거나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기관들도 당연히 임팩트 소통에 대한 니즈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당연히 전담이 아니시더라도 내부의 팀들에서 협력해서 그것들을 논의해 보는 과정, 기록해 보는 과정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는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한 번 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가설과 우리의 thesis 너무 이렇게 꽂혀 있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딜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더 한 번 더 걸러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조직 외부에서도 이것들을 한 번 더 쭉 같이 따라와 주시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거나 다른 뭔가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검증해 주시는 프로세스를 더 갖춘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업물이 나올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주부를 결정을 하시고 리소스를 회사에 맞게끔 쓰시겠지만 안팎의 시점들을 조금 더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없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솔직한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정재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그 투자 기관으로서의 좀 고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그 임팩트 측정 그리고 관리 그리고 리포팅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장기적으로 그 글로벌한 파트너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랑도 소통을 하려면은 이제 그래도 국제적인 표준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잘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런 글로벌한 그 표준이 생기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은 어떤 방법론들이 좀 주로 사용이 요즘 되고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미루시는데 글로벌한 표준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IMP가 가장 많이 합의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준비하면서 다시 또 IMP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내용들 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기관마다 물론 5가지의 그 디멘전이 있지만은 그 되게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다기보다는 그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고민해서 차용해서 쓰는 거는 쓰시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글로벌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소통에 이제 우리가 하는 뭔가 보고의 목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대중적으로 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냥 투자자에게만 잘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뭐 프레임이든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든 제가 보니까 뭐 IMP 어떤 투자사였는데, 싱가포르 투자사였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IMP 요소들 5개 중에서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것들만 이제 포트폴리오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5개를 한 게 아니라 후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뭐 그 스타트업의 이야기들을 조금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전 툴이 아닌가 좀 싶긴 했습니다. 유연하게.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IMP뿐만 아니라 저희는 투자사기도 하시지만 임팩트 투자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 명료하게 측정하고 이걸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임팩트 기관들의 협회에서 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이라는 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초기부터 임팩트 펀드를 만들었던 뭐 TPG 라이즈 펀드에서 차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리고 어큐먼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정성적인 분석을 초기부터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 60데시벨스라고 요새는 바뀌었는데, 그 분산 조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성적인 평가의 프레임워크들, 이런 부분들도 다 참고를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측정과 평가를 해왔던 기관들이에요. 그런 여러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서 사실 그거는 딱 우리 회사의 핏이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가공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좀 조정하는 단계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 대신에 많이들 참조하고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시고 나서 그 안에서의 뭔가 변형을 하거나 그 적용을 해보는 과정들을 하시면 훨씬 더 고유한 프레임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또 보강하려고 많이 참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제가 사실 이 임팩트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이렇게 막 기획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되게 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는 어쨌든 이런 임팩트 소통이 이제 이 생태계에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는 전제는 임팩트 지향 조직은 그냥 일반 기업들보다 어쨌든 이거 뭔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뭐랄까 그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일단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그렇다면 이제 이 생태계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를 사실 하나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앞에서 지금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신 키워드는 저는 점검이 일단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션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이 뭐 내부적이든 혹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어쨌든 임팩트 리포트의 첫 걸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세 분이 마지막으로 혹시 조금 더 추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생태계에 어쨌든 이 조금 더 임팩트 리포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네. 근데 뭐 워낙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성과 관리, 전략적 성과 관리라고 얘기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우리가 생각한 그 목표가 실행한 그 결과의 갭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성과 관리라고 하는데, 임팩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임팩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임팩트 관점의 전략에 맞게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뭐 예를 들면 조직을 운영하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기획할 때 혹시 더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그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과정들을 아까 이제 인비저닝 파트너스가 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고 하신다면, 그 뒤에 그 과정을 뭐 성과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프로세스 안에서 설명하든지, 이거를 뭐 리포트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체질로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순서대로 할까요? 네. 아까 허정혁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임팩트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툴로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잠깐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팩트 소통의 이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소통이 필요하니까 임팩트 리포트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뭔가 발간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다 보면 실제 그 비즈니스가 지향하시는 내용들과 일하는 방식과는 약간 동떨어진 현실적이지 않은 임팩트를 자꾸 부여하려 들거나 과잉 설명하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소통 자체를 굉장히 목적으로 삼으시면 그때그때에 맞춰서 굉장히 비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역방향으로 정말 획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래 임팩트 소통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와는 조금 더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하는 일,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나 제품이나 아니면 정말 투자 기관이시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일으키고 싶은 그 변화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준비하면서 이게 좀 3년 정도 가량 되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마 앞단에 말씀드렸던 임팩트 정의 프레임 아마 그 내부에서 조금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굉장히 되게 힘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제 더 그 방향이 더 잘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어떻게 임팩트를 잘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는 그런 좀 도움을 요청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이제 결과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꼭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도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임팩트 리포 이런 거를 정리하진 않지만 미션 비전에 대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굉장히 그런 시간을 따로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그 내용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과의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가고 우리가 진짜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한 더 궁금한 내용들은 또 다른 자리나 다른 기회에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오늘 2부로 진행했던 토크 콘서트는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함께 여기 참여해주시고 같이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셨나요? 임팩트 리포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첫 번째 소셜 임팩트 레시피 클럽을 통해서 소셜 벤처의 사회적 가치, 임팩트 리포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2회 소셜 임팩트 레시피 클럽은 5월 25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2회차 주제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위한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5월 10일에 발송될 소셜벤처 뉴스레터 알찬 소셜벤처 식탁의 리뷰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현장 참가자분들은 그 좌석 양 옆에 있는 안내 스탠드에 QR코드를 활용해 주시고요. 온라인 참가자분들은 영상 하단 바닥글에 있는 구독 링크를 활용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사 영상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참가자분들의 요청으로 일부 영상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된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이나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회 소셜 임팩트 레시피 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생태계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셜 임팩트 레시피 클럽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